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공부 2단계 영문법 4형식 문장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형식 문장 구조의 특징으로는 목적어가 2개라는 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어는요. 은는이가라고 해석되는 주어 자리, 무엇이다, 하다라고 해석되는 동사 자리, 그리고 이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을른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동사는 우리가 타동사라고 불렀는데요. 타인인 목적어, 대상이 있어야만 의미가 완성되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4형식 문장에서는 이 목적어가 2갈래로 나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건 동일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목적어가 오는 부분이 2갈래로 나뉘는데 어떻게 2갈래로 나뉘냐면, 자, 먼저 간접 목적어라는 것과 직접 목적어, 이렇게 2갈래로 나뉩니다. 간접 목적어라는 것은 에게라고 해석되는 어떤 받는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직접 목적어는 3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목적어의 해석과 동일한 을을이라고 해석되면서 직접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이는 자리를 직접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게와 을을이라는 목적어 2개를 받을 수 있는 이 동사는 타동사이지만 타동사 중에서도 어떤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에게, 을을이라는 해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냐? 자, 그 동사는 바로 수여 동사라는 겁니다. 원래 이 수여라는 단어는요, 줄수, 줄여 해서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데, 이 주다라는 단어는 전달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주다라고 하면 우리가 give라는 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한 가지만 떠오르게 되는데, 그 단어뿐만 아니라 수여 동사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의 특징은 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을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을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여 동사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에게, 을을이라는 해석이 되는 목적어를 2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4형식 문장 수여 동사 종류 중에 우리가 give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give의 뜻은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수여 동사는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주다라는 것도 어떤 전달의 의미를 가진 해석 중에 하나로 수여 동사에 속하는 단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에 I will give my all to you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3형식 문장의 구조입니다. 자, 어떻게 3형식으로 나뉘냐? 우선 I 라는 누가 나옵니까? 주어가 먼저 나와야겠죠. 자, 주어는 I는 나라는 뜻이지만 주어 자리에는 해석이 은는이가 라고 돼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단어는 나는 이라는 해석으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will give 라는 동사 자리였습니다. 자, will은 할 것이다 라는 동사를 보조하는 동사, 조동사였고, give는 주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 동사. 우리가 여기서는 수여 동사, 전달하는 의미를 가진 수여 동사라고 배우고 있는 이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will give 할 것이다와 주다가 함께 쓰이면 줄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합쳐지죠. 왜냐하면 조동사는 의미를 보조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뒤에 보조하는 의미를 추가해줘서 줄 것이다 라고 바뀝니다. 자, 그러면 나는 줄 것이다 라는 이 주어 동사 다음에 이제 여기서 3형식의 특징인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는 my all 이라는 2 단어가 위치했는데요. my는 나의 라는 뜻을 가진 소유격이라는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추가해주는 단어이고, 뒤에 나와 있는 all이 명사로 전부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목적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단어가 위치해야 됐습니까? 명사라는 단어에 을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는 명사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줘야 했죠. 자, 그래서 나의 전부를 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전부라는 이 all이라는 단어를 목적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을을 붙여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구조로 나는 나의 전부를 줄 것이다 라는 문장의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자, 그 뒤에 원래 삼형식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충분히 완성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누굴 썼습니까? 수식어 자리라는 걸 추가했었죠. 이 수식어 자리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전치사라는 단어와 명사라는 단어가 함께 수식어 자리에 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예문에서는 누가 to you 라는 단어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전치사인 to는 누구에게 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 to는 목적지나 혹은 도착하는 대상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라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you라는 단어는 너 혹은 당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단어가 합쳐지면 한국어에선 순서가 반대로 돼서 너에게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나의 전부를 줄 것이다 라는 문장의 해석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너에게 라고 하는 부분을 유의해서 비교해 보시면 여기선 전치사 to를 사용해서 너에게 라고 해서 이 전달되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사형식 문장으로 가면 I will give you my all 이라는 문장으로 같은 해석이 된다는 건데요. 자, 먼저 동일하게 주어와 나는 동사 will give 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동일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동사 give가 수요 동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구조가 어떻게 올 수 있다 그랬죠? 간접 목적어라는 것과 직접 목적어, 목적어를 총 몇 개? 하나, 두 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간접 목적어는 받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치사 to를 사용해서 했던 해석이 너라는 단어가 동사 give 바로 뒤에 간접 목적어로 쓰였을 경우에는 너에게 라는 대상을 나타내고 직접 목적어는 우리가 평소 삼형식 문장에서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my all, 나의 전부, 나의 전부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봐야 할 점은 너에게 라고 해석이 되는 이 부분인데요. 삼형식 문장에서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몇 개이기 때문에 한 개이기 때문에 너에게라는 이 받는 대상을 나타낼 땐 누굴 사용합니까? 전치사를 사용했었어요. 전치사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to를 사용해서 에게라는 표현의 의미를 추가했죠. 자, 그런데 사형식 문장에서는 수요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연달아 쓸 경우에 제일 먼저 동사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의 해석을 에게라는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목적어에는 을이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직접 전달되는 것을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 will give you my all 이라는 이 문장과 I will give my all to you 라는 문장은 동일한 뜻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동일한 뜻을 가졌다는데 왜 굳이 이렇게 쓰느냐? 그냥 삼형식으로 쓰고 추가하지. 왜 또 굳이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느냐? 자, 왜 그러냐면요. 훨씬 더 간결하기 때문입니다. 간결하고 심플해요. 그리고 주다라는 전달하는 의미는 대상이 보통 두 개가 나와야 받는 대상과 직접 전달되는 것이 나와. 에게와 을이 함께 쓰여야 전달되는 의미가 더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전치사 없이
그냥 두 단어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식 문장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다라는 전달하는 의미 수요 동사는 우리가 3형식의 형태보다는 4형식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쓴다. 왜? 간결하고 심플하게 의미를 빨리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4형식의 형태를 많이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4형식 문장의 구조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I will give you my all 이라는 목적어를 2개 가지는 이 동사는 어떤 동사가 쓰였을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었냐면 수요 동사가 올 경우에 이렇게 목적어를 2개를 받을 수 있었고 이 2개의 해석을 에게, 을를 이렇게 연달아 쓸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요 동사는 주다라는 의미에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부 다 전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다라는 해석에만 너무 치우치면 give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수요 동사에는 여러 개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 에게, 을르리라는 동사 다음에 위치하는 누굴, 목적어를 총 몇 개 가집니까? 2개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는 아까 을를과 에게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거와 어울릴 수 있는 단어는 바로 명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사만이 에게와 을를로 해석되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위치하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하나, 2개 이렇게 명사가 2개가 나열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에게, 을를 이라고 해석을 하는 4형식 문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건은 2가지였습니다. 전달을 하고 있는 의미를 가진 수요 동사가 쓰였을 경우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그리고 몇 개여야 되죠? 명사로 쓰인 게 2개. 그래서 우리가 이 명사로 쓰인 2개를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간접 목적어의 해석은 받는 대상을 가리키는 에게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직접 전달되는 것을 가리키는 을를이라고 해석해준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다라는 give 말고 다른 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give라는 단어 말고 show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show라는 단어는 보여주다라는 동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요 동사에는 어떤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전달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쓰인다 그랬어요. 자, 보여주는 것 또한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을 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동사를 우리가 수요 동사라고 불렀고요. 자, 예문을 보면 Please show your passport to me 라고 나와 있죠. 자, please는 그냥 부탁을 하는 표현입니다. 정중하게. 그래서 부탁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자, 그런데 주어가 없습니다. 이 문장에 주어가 없죠. 이렇게 부탁할 때는 주어에 누가 생략이 됐습니까? 자, 주어 you가 원래 show라는 동사 앞에 you라는 주어를 생략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부탁할 때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you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please로 시작해도 주어 you가 생략된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명령문이라는 부분을 할 때 배웠던 거죠. 자, 그래서 please, show, 보여주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명사였죠. 근데 누구 역할을 하는 명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권을 보여주세요. passport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래서 please show your passport라고 하면 자, 부탁을 하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you를 생략하고 해주세요라는 의미와 show, 보여주다. 그래서 보여주세요라는 해석과 your passport, 당신의 여권을 보여주세요라는 해석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전치사 to를 썼네요. show는 전달을 하는 수요 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쓸 경우에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라는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당신의 패스포트, 여권을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3형식 문장을 4형식 문장으로 바꿔보면 동일하게, 자, 누가 먼저 쓰입니까? 네, 우선 please 동일하게 쓰인다 했죠. 부탁하는 거. 그 다음에 show 동사까지 여기 앞부분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동사 뒤에가 달랐죠. 자, to를 굳이 쓰지 않아도 show라는 수요 동사는 me라는 누구를 나에게 라는 간접 목적어를 바로 쓸 수 있었고, 그리고 your passport라는 당신의 여권, 너의 여권이라는 을을 붙일 수 있는 직접 목적어를 연달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일한 표현이지만, 자, please show your passport to me 라고 쓰거나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라고 쓰거나 둘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두 개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자, 그런데 누굴 더 많이 쓴다? 4형식 문장의 형태를 더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왜? 라고 했을 땐 왜입니까? 간결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입니다. 4형식 문장을, 자, 동일한 의미를 가진 3형식, 4형식 문장에서 4형식 문장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간결하기 때문입니다. 전치사 to를 굳이 쓰지 않아도 두 단어를 나열하기만 해도 우리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수요 동사일 때만 이렇게 에게, 을을 이라는 목적어를 두 개를 연달아 가짐으로써 굳이 전치사 to를 쓰지 않아도 짧고 간결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수요 동사 teach, 가르치다 라는 예문도 볼게요. 자, 가르치다 라는 단어도 수요 동사로 볼 수 있는데요.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무엇을 전달합니까? 누군가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다 라는 동사 또한. 자, 그래서 예문에서 She teaches English to us 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자, 우선 주어와 동사 자리. 자, 근데 she가 어떻습니까? 3인칭 단수로 쓰였을 경우에는 동사에 es, s를 붙였는데요. ch로 끝나는 말들은 es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eaches 라는 발음으로 이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she teaches English to us. 그래서 English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영어를 가르친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대상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땐 전치사 to를 사용한다 그랬죠. 이때 전치사 to의 해석은 누구에게 라는 표현이었고요. us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라는 목적격의 대명사였습니다.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자리 또한 우리가 목적어 자리로 보고 목적격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to us라고 하면 우리에게 라는 해석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런데 이 3형식 문장을 쓰기도 하지만 4형식 문장을 더 잘 쓴다 그랬죠? 짧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한 단어이긴 하지만, 자, 주어와 동사는 동일하게 등장하고요. 자, to를 굳이 쓰지 않아도 us를 먼저 쓰면 이 us를 우리에게 라는 받는 대상, 간접 목적어로 해석을 하고 그 뒤에 English에서 영어를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직접 목적어로 쓰면 우리가 그녀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라는 문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4형식 문장의 형태가 더 간결하기 때문에 자주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4형식 문장, 수요 동사가 쓰인 이 형태를 배우는 겁니다. 자, 문장을 읽어보면 She teaches English to us. 이 표현이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이 표현도 쓰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왜냐? 한 단어 더 짧기 때문에. She teaches us English. 그래서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간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 요약 노트를 통해서 다양한 수요 동사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거에 우리가 4형식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